자, 바로 오늘 일발장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 올 한 해도 여전히 함께하게 될 텐데요.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입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준호 매니저도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저희가 오늘 일발 시작하기 전에요. 신년 특집을 만들어졌습니다. 뉴욕 증시,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의 시장 상황, 시황도 올 한 해 전망해 보고요. 유망 업종까지 좀 체크해 보고 변수는 무엇이 있을지 먼저 하나씩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할 텐데 크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전히 배트맨이 가느냐. 배트맨 잘 아시죠? 기존 M7에다가 브로드컴이 붙은 거다. 아니다. 올 한 해만큼은 좀 대형주가 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으로 갈 것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영민 매니저, 올해 뭐 작년이죠, 이제 작년. 네. 뭐 뉴욕 증시, 미국 증시 승승장구했지만 조금 이따가 저희가 하나씩 좀 보겠지만 알게 모르게 악재들도 좀 숨어 있거든요. 네. 올 한 해 미국 증시 또 유망업종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작년 연말에 미증시가 약간의 좀 조정이 좀 들어왔죠. 근데 네. 저는 뭐 이게 특별히 큰 악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산타랠리가 워낙 좀 강했었잖아요. 연말에 이제 매수세가 워낙 좀 강했었기 때문에 패장하기 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꽤 나오면서 나왔어요. 네, 네. 나스닥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약간의 이제 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고 나면 어차피 미국 우선주의가 또 상당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가 좀 걸릴 거기 때문에 그 미국 우선주의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또 주식 시장이 예. 실제로 작년에 이제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쳤던 것도, 특히나 미국 대선 이후에 한 두 달 가까이 굉장히 좀 강한 랠리를 이제 펼친 게 해외 자금들이 미국 증시에 집중적으로 또 투입이 좀 되면서, 네. 특히나 우리 국내 서학 개미분들이 지금 해외 주식을 180조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168조 원이 미국 주식이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주식 그렇죠. 뭘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장 랠리에 우리 서학 개미분들이 상당 부분 저는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2025년 올해에도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 증시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이 해외 자금들은 자잘한 종목들, 뭐 중소형주 종목들보다는 어차피 이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빅테크, 이제 브로드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배트맨, 뭐 주요 배트맨이라고 이제 하죠. 7개에서 한 10개 가까운 요런 종목들 쪽에 이제 베팅이 들어갈 걸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결국 뭐 미증시는 경제 펀더멘탈도 좀 좋습니다만 핵심은 수급 장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에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배트맨 기업들이 올해도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올해도 수급이 워낙 짱짱하기 때문에 네. 결국 수급은 대형주로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해서 신조어죠, 배트맨. 기존의 M7에 이어서 브로드컴 또한 네. 이 8개 종목에 또 한 번 랠리를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준호 매니저, 앞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하단 자막도 나갔는데요. 좀 묻혀있는 뉴욕 증시, 미국의 악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개인 소비자 중에 팬데믹 저축이 다 이제 끝났다. 팬데믹 때 받은 네. 돈들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카드론 네. 이게 부실률이 거의 14년 내 최대라고 하고 연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50%씩 연체율도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나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미국 최고야.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 논란도 계속 좀 그렇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카드론 부채 관련된 부분까지도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예. 했을 때는 올해 같은 어떤 랠리가 좀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기도 하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도 올해는 네. 네, 사실상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는 이제 특히 1년 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미증시의 어떤 훈풍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제 그 취임식이 있었던 1월 달에는 좀 약세를 보였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이후에 2월부터 또 3월 또 6월까지는 또 이제 취임식 이후에 랠리가 펼쳐졌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트럼프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손을 꽉 잡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은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 테슬라의 어떤 역사상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올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언급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전기차 캐즘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계속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젠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저가형 모델이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전기차 캐즘 부분도 극복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옵티머스 로봇이 하반기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기가 팩토리 어떤 투입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에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텍사스 주에서 본격적인 시범 운행이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된 라이센스가 더욱더 확대된다고 했을 때 2024년도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빅테크의 어떤 상승을 견인했다라면 올해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빅테크 또 배트맨 기업들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상승세가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1월 달에 역사적으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던 1월 달엔 약간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조정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로를 중심으로 일단 첨단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포커싱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네, 단기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지난주에 미증시 조정 들어오기 전에도 미국 증시에 약간 이제 파열음들이 생기고 있는 것들을 계속 좀 지적을 좀 해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테슬라도 보면 미국의 이제 11월 대선 이후에 국내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무려 17조 원을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11월 이후에 이제 산 것만 해도 17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제 집계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의 랠리의 상당 부분의 유동성을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아무래도 물론 뭐 미증시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지금 펀더멘탈 뭐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소비가 9분기, 10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연체율 그리고 이제 소비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 미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펀더멘탈적인 이제 이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가가 앞서 나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유동성 랠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별 주식을 사는 것도 그렇지만 전 세계 자금이 미국 증시에 집중되면서 ETF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ETF 자금들이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M7이나 대형주로 가죠. 뭐 배트맨 뭐 이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 증시에 이제 랠리가 나타났던 건데 이런 수급이라는 건 또 열정이 식게 되면 또 싸늘하게 이제 식어버리면은 가격 조정도 좀 급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어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달러도 조금 약세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또 작년에 극심하게 또 소외됐었던 지금 나스닥 지수 33% 올라가는 동안에 코스닥 지수 22% 빠졌다. 그럼 이게 괴리율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부진을 좀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1월 달에는 오히려 국내 증시의 어떤 단기 반등을 좀 보고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비중을 단기적으로 좀 늘리는 것도 괜찮은 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 증시 정리를 좀 해보면 준호 매니저도 배트맨이냐, 대형주냐 아니면 이제 러셀 2000의 중소형주냐라고 이 설문을 미국 언론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배트맨. 맞습니다. 배트맨 안에서도 예. 테슬라를 중심으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영민 매니저도 배트맨. 네. 중소형주는 안 된다. 네. 그러나 두 분 모두 1월에는 약간 뉴욕 증시, 미국 증시는 쉬어갈 것이다. 그럼 오히려 배트맨의 맞습니다. 매수 기회 두 매수 분 다.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배트맨에 연관된 국내 기업들도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많은 월가에서도 좀 그 올해 하반기에 달러 약세를 많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통화에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친 낙폭과대가 나와줬던 이제 국내 증시에도 충분히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 증시의 전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리를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1, 2월에 오히려 이제 한국 증시 코스닥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시중 증권사들의 제가 뭐 요약본을 좀 본다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상저 하고 역시 탄핵 이슈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좀 풀릴 것을 기대하면서 상저하고를 이야기했고 지수 전망은 좀 의미가 없는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3천자가 많이 보였었잖아요 한두 개. 지금 너무나 없습니다. 뭐 2,600, 2,700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약간 요건 좀 빼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투자 지표는 환율이다.
환율 하나를 뭐 집중해야 되고 환율의 안정을 뭐 거의 99%가 환율을 이야기를 했고요. 유망 업종을 놓고 보면 조선, 방산, 금융에 몰표입니다. 몰표. 조선업종, 방산업종, 금융업종. 자,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저하고와 환율. 영민 매니저 네. 동감해요? 환율은 저는 분명히 좀 목에 찼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국내 이제 정치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성 요소들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2008년 서브프라임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국내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객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과연 이제 1,500원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게 좀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그 정규 분포 곡선 밖에 이제 오차 안에 들어가는 네. 이제 경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15년 만에 지금 딱 한 번 1,500원 선까지 이제 환율이 또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간을 내 편으로만 좀 만들 수 있다면 원달러 환율은 뭐 1년이 걸렸던 2년이 걸렸던 결국 하락할 거다. 이쪽에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예. 지금 상황이 국내 주식을 또 살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뭐 좀 속된 말로 국뽕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국내 증시를 좀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또 분명하고요. 지금 1달러를 가지고 오면 거의 1,500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럼 1,500원을 받아서 그걸로 국내 주식을 사놨다가 1, 2년 이후에 수식이 조금만 나도 원달러 환율이 1,300원까지만 떨어져도 10%가 넘는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이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 단기적으로 저는 상저하고보다는 오히려 1분기 때 국내 주식은 한번 방향성 달린다. 이전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 이미 악재성 요소들이 지난 4분기 때 차고 넘칠 만큼 다 반영이 좀 됐어요. 예. 트럼프 리스크부터 국내 정치적인 이슈들 거의 대부분이 다 가격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1분기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월에 또 단계적으로 또 이벤트 드리븐이 좀 될 수 있잖아요.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이벤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1월 달을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잘 해놓으셔야 국내 증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전망이 좋아요. 왜 모두가 다 상저하고를 외칠 때 영민 매니저 1분기에 오히려 네. 상고다. 근데 사실 1분기에 오히려 러시 간다. 요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네. 재작년 연말에 작년에 증시를 예상을 했을 때도 다 상저하고라 그랬어요. 근데 하반기 때 지금 6개월 내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증권사들의 전망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분기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기회가 될 거다. 지금 역사적인 어떤 네. 밸류 하단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국내 주식시장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기회 요소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상저하고가 아니라 1분기에 코스피가 한번 시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부분을 만회할 수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470원, 80원, 90원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그렇죠? 예,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분명히 환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이 정도라면 수급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분기의 포인트를 좀 맞췄고요. 준호 매니저도 올 한 해.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환율이 사실 1,400원, 1,500원까지 치솟았을 때가 항상 증시 역사적으로도 저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금융위기 때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지금 기업들의 이제 밸류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너무 과도한 어떤 우려감이 이제 환율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치적 리스크, 네. 뭐 트럼프 리스크와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환율이 어떤 지금 1,400 더 추가적인 어떤 그 상승보다는 오히려 증시의 어떤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가 저도 1분기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히려? 방금 기훈 매니저 네. 말씀하셨던 뭐 CS 행사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가 또 1분기에 바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탄핵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사례가 있었듯이 이제 상당 부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들까지 다 이미 초래한 상태고 많은 악재들이 올해 작년 하반기에 다 몰려서 들어와줬기 때문에 증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1,475원이 돌파했던 그때 그 무렵에 또 외국인의 또 이제 월요일 날 또 저가 매수가 또 강하게 유입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특히 코스닥의 하락이 올해
2024년도 한 해에 22%의 하락이 나와줬잖아요. 근데 꼴찌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20% 30%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거의 전 세계 꼴찌 수준으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가격 매력도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우리가 겁먹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이 정도 부근은 확실하게 좀 바닥을 다진하고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첨단산업 규제 완화의 가장 핵심 수혜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 종목들을 우리가 저가 매수로 강하게 유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아도 반등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1분기 특히 1월 달에도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마지막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변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동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를 잘 매집을 해놓는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올해 하반기와 하반기뿐만 아니라 2분기 또 1분기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일발에서 전하는 이 뷰도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증권사들 자료는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한국증권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원달러 환율 하락 재료가 없다. 당분간 상반기는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다. 이게 어떤 기존의 오소독스한 이제 시중 증권사들의 모든 똑같은 환율 리포트거든요. 환율 안 떨어질 거다. 원화 약세 지속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의견만 저희가 폭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 전문가까지는 1,470원, 80원대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안 팔더라. 네. 실제 그때 오히려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레벨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외국인이 생각하는 환율 레벨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것들 꼭 그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죠. 지금 뭐 한국증권에서 전망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취임하면 관세 폭탄 매길 거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될 거고 국내 수출 기업도 타격 받을 받을 거고 거고. 수입 가격은 네. 이제 올라갈 올라갈 거고 거고. 한국 경제 성장률 침체할 거고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반영하잖아요. 그 알고 있는 악재들이 지난 4분기 때 가격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6개월 동안의 극심한 침체를 이제 겪은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역사적인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반출을 좀 해보면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부각됐을 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부각됐을 때 극도로 이제 또 시장 전망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기류를 이제 딱 지금? 나타내거든요. 네, 네. 지금처럼 예. 뭐 단 한 군데도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곳이 없어요. 근데 막상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네. 우리 민간에서 특히 국내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또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런 위기들을 극복했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악재들은 가격 반영이 상당 부분 좀 되어 있고 이제 개선의 여지가 조금 생긴다라는 걸 이제 포착을 하면 주가는 6개월, 1년 전부터 미리부터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이 좀 논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노 매니저님이나 저나 이제 뭐 예.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1분기 1월 이때가 오히려 그렇죠. 이제 개인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잡기가 굉장히 조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 그 중에서도 1월에 빅 이벤트 두 개가 있습니다. 당장 7일부터는 CES 2025고요. 중순 넘어가면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거든요. 자, 이 두 개를 놓고 바이오 투자자들도 네. 지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네. 특히 AI 쪽도 과연 어디를 줄까? 반도체를 줄까? 솔루션을 줄까?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맞추거든요. 두 가지 이벤트에 맞춰서 네. 뭐 투자 업종이라든가 전략 제시해 유망 주시면요. 업종을 제 나름대로 이제 꼽아보면 국내 이제 주요 증권사들은 뭐 조선하고 방산, 금융 금융, 뭐 이런 삼 쪽에 대, 이제 삼 표를 대종이요. 냈지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또 성장 섹터 종목들 네. 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지금 1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로봇 업종 무조건 이제 비중을 좀 로봇. 확대해야 된다. 네. 지난 주말 동안에 초대형 호재가 또 나왔잖아요. 드디어 이제 저희가 삼전? 마르고 네. 닳도록 3전 4기 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제 35%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최대 네. 주주에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죄다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은 1월 달에 이제 로봇 업종을 좀 주목하셔야 되고 CES 로봇이죠? 맞습니다. 예. CES도 젠스낭 네. CEO가 분명히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언급을 제가 기조연설에서 할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CES 감안하면 AI 쪽도 네, 올해도 있죠. 당연히 이제 네. 보셔야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AI와 관련된 어떤 인프라, 우리로 따져봤을 때 반도체 네. 종목들 중심으로만 이제 봤었습니다만 물론 뭐 HBM은 올해도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이제 보고 HBM의 핵심 수혜주들은 좀
차별적인 흐름, 반도체 업종 기업들 중에서도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보지만 올해는 어쨌든 AI 이제 소프트웨어,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AI 서비스 기업들의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CES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미국 장도 딱 보시면은요, 빅테크, 배트맨 기업들이 딱 빠지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 올라가요.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암젠, 바이오젠 이런 기업들이 네. 다 이제 강세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월요일 날 그런 흐름이 나타났잖아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코스닥 시장에 2,30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네. 시총이 이제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4.7까지 찍었으니까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좀 나왔다. 달러 인덱스도 108, 109를 찍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단기 고점은 한번 나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좋아요. 단기적인 이벤트 드리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저가 매수에 이제 좀 기회가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템포를 빨리 공략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닥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추세가 살아났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점진적으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반기 내내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면 뭐 이제 AACR, ASCO 쭉쭉 가죠. 계속 네. 이제 일정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런 일정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점진적인 이제 비중 확대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공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LP-1 유사체 비만 네.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습니까? GLP-1 유사체가 네. 올해도 저는 굉장히 뜨거울 올해도? 거라고 보고 네.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제 취임을 할 거고 일론 머스크가 약값이나 계속 얘기할 하고. 거거든요. 특히 비만 치료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미국 전역에서 10년 만에 비만율이 감소했다. 그 감소한 그래요? 원인이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네. 비만 치료제 복용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비만의 살이 효과를 빠졌다? 탁월하게 이제 봤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비만이 이제 사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에요. 네. 이 비만만 치료가 되면 고혈압, 당뇨 다 이제 자연스럽게 맞죠? 치료가 되는 거기 네. 때문에 비만율이 떨어지면 전체 국민의 건강이 이제 다 향상된다라고 이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만약을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하려고 할 텐데 약값이 너무 비싼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일라일리 노보 노디스크가 알아서 약값을 떨어뜨린다. 절대 이제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제형 변경이나 1개월, 2개월 이제 제형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더 많은 비만 치료제가 출시되면서 약값이 이제 떨어지는 떨어진다. 효과. 그걸 이제 추진할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빅파마들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나아가는 기회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도 GLP-1 유사체 관련된 종목들, 비만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가 보는 네. 유망 업종. 작년 말부터 맞습니다. 이제 자유로를 외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올해도 똑같죠. 우리가 이제 똑같아요. 11월부터 네. 사실 우리가 선행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초부터 정말 강력하게 자율주행, 우주항공 또 그리고 로봇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정말 많이요. 근데 솔직히 네. 연말에 정말 국내 증시가 진짜 이례 없는 어떤 하락과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섹터는 정말 강하게 시장 대비 안정적인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저는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 피규어 AI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본격적으로 고객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또 주말 동안, 아니, 휴일 동안에 나와주기도 했고, 또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정말 공개할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랄 수준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삼성전자의 레이보 로보틱스 인수가 제가 작년에도 빠르면 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귀신같이 12월 31일 날 다시 한번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거 준비했죠, 결국- 좀 이따가.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삼성 또한 결국 삼성의 미래 신성장 동력은 로봇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또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을 필두로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우주항공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까지 합세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2025년도에는 그 AI 기술의 어떤 이제 그 직결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우주항공, 로봇, 또 자율주행이 가장 핵심 산업으로 떠올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규제 완화와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이끈다고 했을 때는 결국 미국 증시를 필두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까지 이제 합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자유로 섹터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로 올 한해 전망을 했고요. 뭐 저는 다 나왔기 때문에 앞서 뒤에 전 정유화학, 철강, 신재생 뒤통수를 친다는 대비해서 전 여기 한 표를 네. 던지겠습니다. 정유화학, 철강, 신재생. 솔직히 가격 매력은 두 분 좀 뭐 인정하죠. 정유화학, 그렇죠. 철강, 신재생 맞습니다. 진짜 싸잖아요. 뭐 PER 4배 막 이런데 정유화학, 철강 두 네. 분은 전혀 아니다. 정유화학, 철강, 신재생. 전혀 아니다라는 전혀 건 아니다? 아니고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네. 어쨌든 국내 증시에 이제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만 우리가 이제 뭐 1개월, 3개월, 6개월 요렇게 이제 짧은 기간 말고 1년, 2년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경기의 이제 순환 사이클을 감안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화학, 뭐 네. 조선은 이미 이제 출발을 했잖아요. 먼저 갔죠. 경기 민감의 네.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 이제 지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철강화학 이제 철강 정유화학 뭐 요쪽은 가격적인 매력 지금은 뭐 가격적인 매력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네. 봤을 때는 한번 이제 호황이 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네. 미중 간에 또 유례 없는 그겁니다. 무역 전쟁이 네.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반사 효과로 인해서 미국이 조선만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유화학하고 이쪽 철강 이쪽도 사실은 중국을 배제해버리고 나면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예상한다라고 보면 지금이 이제 가장 긴 터널의 조금 끝자락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철강과 이제 정유화학도 뭐 지금 당장 사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네. 좀 길게 봤을 때는 또 네. 가격적인 이제 매력이 이제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준호 매니저도 전혀 관심 없죠? 네. 근데 조선 쪽은 좀 관심이 조선은 있어요. 특히나 있지만. 이제 트럼프 네, MRO 알겠습니다. 쪽에도 모멘텀이 네.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수주 모멘텀도 같이 있어서 조선 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정유화학, 철강, 신재생 얘기해 주셨지만 중국을 때리면 네. 저는 반사 효과도 올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일발로 넘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이 10시에 시작되는 거 아시죠? 왜 일발을 늦게 하지라고 하는데 10시에 시작된다는 네. 점 우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영민 매니저가 오늘 진짜 주말이죠.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우리의 쾌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압박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이슈를 가지고 일발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이 좀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오늘 방송 시간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조금 전혀 늘어납니다. 사전에 지금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고도 사실 지금 전혀 공유가 안 돼 있거든요. 즉흥적으로 지금 우리 철진 MC께서 질문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어떤 전략적 판단하에 네. 저희의 이제 뷰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꼭 좀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거고 가장 좀 저희가 이제 실시간에 또 대응을 하는 이제 것 전략들을 중에 하나가.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제 로봇 기업 SPG라는 네. 종목을 한발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앞서 이제 좀 분위기를 이제 깔아놨던 쭉. 것처럼 네. 로봇 업종이 1월 달에 또 가장 좀 뜨거운 핫섹터로 좀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로봇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SPG를 이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경사가 났죠. 네. 저는 이게 진짜 경사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상장사의 지분을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최대 주주로 이제 물론 막 2대 주주 되고 지분 투자하는 경우들 뭐 삼자배중 있죠. 유증에 네. 참여하고 이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상장된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도 아닌 이제 다른 업종에 이종의 업종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 주주가 돼서 자회사로 편입을 하는 거는 유례없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가 됐다. 사명을 아직 바꾸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됐고 콜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지분을 35%까지 늘렸고 향후에 이 지분을 최대 뭐 거의 한 60%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본격적인 이제 미래 로봇 사업이 시작이 좀 시작됐다. 됐고 그와 더불어서 그냥 뭐 TF팀이나 조직 내의 어떤 팀을 만든 게 아니라 미래 로봇 추진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립을 했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삼성전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또 이 미래 로봇 추진 단장이 누구냐? 카이스트의 명예교수 이제 오준호 교수가 네. 추진 단장으로 이제 지금 위촉이 됐어요. 네. 그 오준호 교수가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창립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삼성이 미래 로봇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지금 큰 비중을 담당하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뭐 당연히 또 갭상승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하지 왜 SPG를 하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지난 월요일까지도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해가지고 사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 선행매매니 이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SPG를 오늘 좋아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저는 오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하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RBY 시리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로봇 업종 보셔야 된다. 연말에 로봇 업종 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게 조금 이제 이벤트가 있었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밀리에 TSMC 이제 CEO와 회동을 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제 TSMC CEO가 이걸 뭐 의도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앞으로 자동차보다 로봇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이제 옵티머스 만들 때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제 TSMC에서 제조하는 걸 요청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로봇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역시도 제슨 토르가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유니퀘스트라든지 RS 오토메이션 뭐 이런 RS 기업들이 막 오토메이션이죠. 상한가까지 네.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제슨 토르가 뭐냐면 로봇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로봇 안에 들어가는 로봇의 지능을 담당하는 소형 AI 컴퓨터를 엔비디아가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을 만들 때 돈 되는 거는 엔비디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로봇과 관련된 솔루션. 여러분들이 로봇을 바라보실 때 또 두 가지 큰 범주를 좀 나눠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로봇이 이제 움직이는 게 AI화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로봇 하면 그 로봇캅 떠올리시잖아요. 예. 되게 기계적인 움직임.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각기춤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렇게. 로봇춤. 움직이는 걸 네. 생각하는데 이제 사람처럼 물리적인 이제 동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동작 자체를 사람처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의 지능을 사람처럼 만드는 거. 네. 그게 또 한 분야거든요. 요 두 가지를 다 원샷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슨 토르 이제 제슨 토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SPG는 어찌 보면 피지컬 AI 쪽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의 지능을 담당하는 이 휴머노이드 AI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잘들 아시는 것처럼 SPG는 로봇용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로봇용 감속기를 만들어서 특히 RBY 시리즈의 SPG가 감속기를 이제 공급을 좀 하면서 실제 작년에도 이제 국내 해외 한 30대 정도가 이제 RBY가 이제 공급이 좀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SPG가 공급을 했다. 그럼 향후에도 이런 SPG와의 협력 관계가 당연히 이제 또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로봇 부품 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무인 공장화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감속기 공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미 지난 2년 동안에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로봇용 이제 구동형 액추에이터를 이제 개발을 해서 실제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셨던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도 로봇용 감속기를 SPG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미 지난 월요일 날 유니퀘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마음 AI가 실제로 로봇의 지능을 인간화시키는 작업을 그거. 추진하고 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서서히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중요해요, 가격 전략이. 또 주말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오비이락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갑자기 외국인들이 15만 주를 네. 사가지고 이거 소문이 미리 난 거 아니냐. 미리 알고 얘네들이 산 거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월요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급등했고 SPG도 이미 10%나 급등을 했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 중장기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바닥이거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이 SPG 이런 기업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2년 가까이 조정받고 이제 겨우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강하게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중장기 파동으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매수가는 23,500원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종가 정도 근처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좀 잡아드릴 거고 목표가를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28,000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좀 갭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면 뭐 한 5에서 7% 정도 좀 떠서 출발하는 걸 감안하면은 실제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보셔도 뭐 3만 원도 바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이상으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SPG는 그 이상까지 뜰 것 같지는 않아요. 않아요? 뭐 제 예상컨대 뭐 얼마가 시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5에서 7% 정도 떠서 출발하면은 또 이미 저는 올랐으니까.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한꺼번에 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1월 내내 여러분들이 로봇 기업들을 또 공략을 하셔야 되니까 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들이 뭐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로봇 기업들은.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담는다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을 하자. 물리더라도 진입을 해놓고 추후에 이제 좀 미끄러지면은 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제 단가를 좀 맞춰가면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제 3만 원이 아니라 뭐 4만 원, 5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로봇 기업들이 본격적인 이제 성장세가 만들어지면 사실 2022년, 2023년에 로봇 기업들이 거의 뭐 5배에서 10배 가까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시세가 또 한번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어서 가격적으로는 부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28,000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3만 원? 그 정도 이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9,500원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미 매니저의 일발은 SPG입니다. 감속기라고 하죠. 이제 모터의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면서 힘을 배가시켰다가 풀어줬다 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화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양팔 로봇이잖아요. 네. RBY에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네. SPG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연관주로서 일단 1순위 SPG를 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일발도 봐야 될 텐데 준호 매니저의 일발도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향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SPG 붙이기 종목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SPG의 붙이기 종목을 저는 SPG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사실상 이제 오랫동안 누군가 함께하면은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가요? 눈빛을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민 매니저님이 제가 SPG를 할 거 알고 네.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원고를 보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7시 20분에 보냈는데 7시 10분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SPG를 하고 싶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RB 영일에도 실제로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삼성과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2년 동안 개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삼성향 관련된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더 좋은 거는 LG도 사실 삼성보다 먼저 로봇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근데 LG 가전 제품에도 지금 SPG의 감속 모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LG가 사실상 클로이부터 시작으로 계속해서 로봇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SPG의 감속기가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정밀 감속기에서 국산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 또 SPG다 보니까 결국 로봇 산업이 확장됐을 때는 SPG가 최대 수혜로 또 레인보우의 독점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SPG가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저 또한 SPG에 좀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하지라고 하는데 왜 준호 매니저는 안 하는 겁니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 또한 뭐 기업미주랑 같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모두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제외했고 당연히 대장은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보고 있고 결국 휴머노 로봇 또 도요타에도 직접적으로 공급한다라는 게 그만큼 기술력도 인정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린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많이 찾아야죠. 그래야죠. 네. SPG 준호 매니저도 SPG에 대한 조언을 해줬고요. 일본이 감속기 모터 뭐 짱이다 최고다라고 하는데 거의 지금 SPG가 그래도 지금 일본 뒷다리 잡고 따라가고 있는 곳이 또 SPG라는 것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고 그렇다면 그럼 준호 매니저의 오늘의 일발은 오늘의 일발은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로봇 기업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기업이고요. 로봇 모션 제어기를 국산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니까 100% 이제 반도체 무인 공장 자동화에 있어서도 결국 RS 오토메이션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 이 모션 제어기, 로봇을 움직이는 모션을 제어하는 그 기기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 다 접목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도 사실 상한가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엔비디아 모멘텀 때문에 좀 상한가를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잭슨 토르라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향 소형 컴퓨터
버전이 내년에 올해 출시된다라는 올해입니다, 소식이 올해. 나와주면서 그 기대감은 올랐는데 사실 그 기대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저는 소문이 돌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1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SPG도 10%, 또 RS 오토메이션도 거의 상한가까지 안착할 정도의 어떤 모멘텀은 아닌 게 이제 뭐 내년에 출시한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상한가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이제 최대 요제로다. 주주로 좀 등극했다는 부분들이 좀 크게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뭐 삼성이 삼성복 관련된 특허를 출원했거나 아니면 한종희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이 뭐 계속해서 삼성의 어떤 신성장 동력은 로봇이다라는 언급이 나올 때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저는 RS 오토메이션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24년도 3월 달에 또 이제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제스나 CEO가 앞으로 모든 움직이는 것이 로봇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발언이 나왔고 이번에 CES 행사에서도 8년 만에 지금 이제 기조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도 로봇 관련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로봇 관련된 또 이제 그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피규어 AI도 피규어 02를 이제 고객에게 처음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또 이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휴머노id 로봇이 생각보다 우리가 빠르게 우리 일상에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모션 제어기로 또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100% 무인 공장 도입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가 이제 잭슨 토르를 올해 출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한 게 엔비디아다 보니까 예.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지금 이제 거기에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는 기업이 또 RS 오토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 향 관련된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예. 엔비디아의 잭슨 토르 출시에도 가장 큰 기대감이 부여되는 게 또 RS 오토메이션이라서 로봇 시장 개화와 또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로봇 성장에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 사실상 국산화에 유일하게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품들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를 안착하긴 했지만 이제 저는 로봇 섹터는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호 매니저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제 모션 제어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작을 좀 제어하는 거여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 프로젝트가 뭐냐, 제슨 토르 프로젝트 얘기하는데 우리가 로봇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요것도 있지만은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두뇌가 중요하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 AI 반도체를 했는데 로봇용 네. 거기도 AI가 네, 아니까 맞습니다. 그 반도체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제슨 토르 프로젝트고 아마 이번에 CES 2025에서는 네. 그 얘기를 그 분명히 할 것 얘기를 같아요. 그쵸, 웬만한 네. 이제 예측이 되지 네.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새로운 상품을 미니까 그래서 지금 제슨 토르 프로젝트 이야기를 이제 맞습니다.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젠슨 CEO가 굉장히 좀 영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돈 되는 사업을 미리부터 이렇게 딱딱 선점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AI가 이 챗 GPT로 인해서 개화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돈은 엔비디아가 다 벌었잖아요. 네. 그 챗 GPT를 구동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깔아야 서버에 되니까. 대한 이제 투자가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AI 가속기를 공급을 해서 떼돈을 벌었고 앞으로 이제 로봇이 이제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이제 거창하게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가정에서도 로봇 청소기 쓰고 있고 네, 네. 가전 제품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화 되고 될 거기 있으니까.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을 그냥 원샷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 이제 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CES의 컨셉하고도 너무 잘 맞잖아요. 딱 제슨 토르 요거에 대한 이제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로봇이 미래다. 그리고 우리 준호 매니저님이 항상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로봇과 AI는 그냥 네. 뿌리가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로봇 시장이 이제 개화된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실질적인 수혜주든 아니든 네. 그냥 로봇 업종 전반에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상당히 좀 저는 개연성이 이제 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이제 모션 제어기 때문에
약간 두 개 다죠. 맞습니다. 예, 그 기계 스마트 쪽도 팩토리, 되지만 맞습니다. 두뇌 쪽도 되는 이제 맞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상한가를 안착했고 좀 네. 변동성이 좀 장초반에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4,500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15,000원에서 이제 14,500원 부근대에서는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다만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SPG 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지난주 내내 제가 계속해서 뭐 시메스나 하이젠, RNA, 뭐 클로봇 같은 클로봇. 최근에 신규 상장한 로봇 관련 종목들 연이어서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로봇 섹터는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올해 또 1분기에 가장 큰 기대가 되고 있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이벤트가 또 CES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는 분할로만 접근하면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RS 오토메이션을 14,5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직전 고점 부근 때는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1차는 18,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 가격 변동이 크고 뭐 상한가 한번 나왔습니다만 또 나와도 일단 가격은 보지 네. 말고 한번 네, 맞습니다. 모아보자. 그래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네. 저는 오히려 뭐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이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제 시작이라 보고 있고 다만 그 변동성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어야 되기 감내하자. 때문에 뭐 이제 분할로 한 2분할이나 그렇죠. 한 3분할 네. 정도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가격 매력이 좀 충분한 구간이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인수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삼성도 로봇 쪽에 사활을 걸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전 세계 트렌드가 모든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어떤 출발점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 RS 오토메이션 로봇 모션 제어기 종목까지도 봤고요. 리뷰를 가보도록 할 텐데 저희 일발이 뭐 스스로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이런 주말에 이런 어떤 쾌거가 나올 줄은 몰랐지만 저희가 로봇 쪽도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했고요. 제슨 토르 프로젝트 대비해서 또 마음 AI 같은 것도 준비를 했는데요. 영면 매니저. 네. 마음 AI하고 또 뭐 ICTK 등등해서 네, 한번 네. 또 리뷰를 가보도록 할까요? 뭐 정초부터 저희가 이제 절대 수익률 얘기하려는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요. 이쪽 분야를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 말 그대로 리뷰를 해드리는 거고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마음 AI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딱 잭슨 토르하고 토르 똑같은 프로젝트죠. 거예요. 네. 얘네들이 이제 공간 동작이라고 하는 이 로봇 기업하고 마음 AI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 로봇 솔루션. 요 두 개를 이제 결합을 시켜가지고 엔비디아가 딱 하고자 하는 것처럼 로봇이 지능화될 수 있는 부분들, 로봇을 이제 두뇌를 담당하는 AI 알고리즘을 이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 AI는 여러분들이 그냥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로봇 기업으로도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된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드렸던 것처럼 SPG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쪽은 아무래도 피지컬, 물리적인 측면에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를 어느 쪽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결국 저는 또 엔비디아가 될 것 엔비디아다.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삼성전자가 진짜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최대주 된 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비하면 AI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어요.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이런 M&A밖에 없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많은 특허를 확보해 있는 기업들을 그냥 공격적으로 M&A를 하는 방법밖에는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로봇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배팅, M&A나 이런 투자가 저는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보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좀 신호탄이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주주가 이제 된 걸로 보면 좋아요. 사실 그렇게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알고리즘 또 AI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AI를 이제 수혜주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로봇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양자 쪽 이슈가 이제 또 좀 약간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오늘은,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네, 1월 네. 달에 제가 아까 AI, 로봇, 제약바이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AI에 가로치고 이제 양자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지금 미중 간에 치열한 이제 이 첨단 산업, 미래 산업 이제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게 가장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오히려 AI 쪽이 아니라 양자 양자다. 쪽이라는 거. 미국 정부에서도 이쪽을
상당히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미 지난 10월 달에 상원에서 지금 3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네. 양자 지원안이 이제 채택이 됐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좀 뭐 추진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4월 달에 이미 퀀텀 이니셔티브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 육성을 위한 이제 제도적인 정책들, 예타 면제도 이제 1조 원 넘게 이제 추진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도 이제 올해 한 2천억 네. 정도 이제 2천억 가까이 이제 배정이 좀 될 정도로 양자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들 실제로 시간의 시장까지 지금 좋았었거든요. 지난 12월 27일 날 말씀드렸던 ICTK 요거는 이제 복제가 불가능한 이제 암호. 기능. 그거하고 그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 암호. 요 두 가지 이제 기능이 결합된 칩을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소개해드렸고, 시간의 시장에서도 한 4% 정도 이제 이상 더 상승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 ICTK 오히려 저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유일하게 또 국내 대기업 SK텔레콤하고 양자 암호원 칩을 이제 개발한 KCS. 상한가가 있죠. 썼는데 지난 월요일도 장중에 거의 20%가 넘는 네. 급등세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제 계속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기는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만 13,000원 초반까지 만약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오면 저는 KCS도 다시 이제 재공략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양자 관련된 이슈도 아직 이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꼭 여러분들이 좀 관심권에 좀 놓고 계속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들 중심으로 좀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영민 매니저, 마음 AI, ICTK, KCS 봤습니다. 마음 AI는 인바디드 AI라고 해서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심는 네, 그 맞습니다. 네, 솔루션이고, 삼성전자도 빨리 로봇 관련한 반도체 여기에서 한번 대역전을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슨 토르 프로젝트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ICTK, KCS 양자에 대한 이제 테마 두 가지 종목도 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네. 리뷰 가보도록 할 텐데, 준호 매니저도 로봇 쭉 하이젠 RNM 맞습니다. 또 클로버까지 클로버. 하나 가고 네. 양자에서 아톤까지 네, 한번 맞습니다. 가볼까요? 네. 일단 뭐 시메스 같은 경우는 시메스부터 로봇을 네. 이제 정밀하게 제어하는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네.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뭐 130여 개의 기업이 공급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좀 이제 탄력도 있게 특히 30일 날 또 로봇 섹터에서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강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바로 시메스였습니다. 네. 장중에 거의 17%, 18%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고,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특히 신규 상장 로봇 기업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가볍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미 좀 기술력이 인증받아서 이제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현대차와도 계속해서 꾸준한 협업을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시메스와 클로봇 같은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하이젠 RNM 하이젠 같은 RNM 경우는 이제 갈까요? 올해 작년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미증시 여파로 좀 개파락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을 깔아서 말씀드렸었는데 12,600원이 체결됐고, 다시 한번 종가는 좀 고가로 좀 마감되면서 매수가 대비 5% 살짝 올라가 주긴 했는데, SPG와 똑같습니다.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하는 맞아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현대와도 꾸준한 협업을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이젠 RNM과 SPG가 움직였을 때 같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고, 좀 최근에 보호수 물량도 다 풀려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사라진 기업이기 때문에 하이젠 RNM도 우리가 신규 상장 로봇 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해서 뭐 엑스게이트와 함께 네. 그 아톤도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화를 이제 적용된 또 사설 인증 솔루션을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양자 암호 쪽의 어떤 모멘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간 외에서 한 8.9% 정도 좀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이후에 그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휴일 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차익 매물이 좀 크게 출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아톤이 이제 갭이 떠가지고 한 9% 정도 떴을 때 좀 수익을 좀 챙겼다가 다시 또 이제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양자 암호 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또 연초에 또 미국에서 또 이제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 첨단 산업 관련된 중국의 투자를 막는 또 이제 발의안이 또 이제 연초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양자 컴퓨터 쪽에도 모멘텀인데, 일단 뉴욕 증시의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매매에 나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간에서 아톤이 한 9% 떴으니 갭이 떠서 출발했을 때 좀 수익을 좀 챙겼다가 다시 한번 타점에 왔을 때 아톰과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아마 이제 10시에 장 시작할 때 가장 큰 핵심 이슈 로봇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 로보틱스가 됐다. 뭐 이렇게 저희가 짧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될 텐데요. 짧게요. 두 분의 전문가에게 오늘 로봇 업종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뜰 것 같거든요. 뭐 저희가 뭐 예측은 못하지만은 그럴 때 이제 좀 어떻게 할까요? 마음도 좀 설레고 들썩이고 네. 뭘 잡을까? 이럴 때 한 3개를 놓고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저희 이제 일발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이미 뭐 몇 종목씩은 편입을 해놓으셨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근데 로봇이 없는 분들은 저는 오늘 물려도 일단 진입을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벤트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세론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로봇 업종들 기업들의 주가 레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싸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밸류를 따져봤을 때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막 3조, 5조 이렇게 이제 막 시총이 갔었으니까 이게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네. 가격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는 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일단 좀 물리더라도 네. 어차피 이슈가 좀 계속되면서 고점이 높아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진입을 딱 해서 포지션을 좀 잡아 놓으시고 빠지면 조금씩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매지. 단가를 좀 맞춰 놓고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수익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좀 갭상승 출발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요 기업에 대한 이제 진입을 좀 하실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아톤을 갭 떴을 때 수익을 챙기자고 했던 것도 아무래도 장 초반에 로봇의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팔자고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일단 로봇 섹터에 어떤 종목이 없다면 저는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준을 잡고 다른 이제 개별주도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뭐 RS 오토메이션과 뭐 SPG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했지만 일단 전 로봇 섹터의 기준은 저는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쓰고 삼성 로보틱스라 읽는다고 말씀드렸고 또 현저하게 이제 삼성 로보틱스가 최대주로 등극하면서 네. 우리 국내 로봇 섹터의 어떤 성장 동력은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섹터에 로봇주가 없고 너무 개별주 중심으로 있다고 하면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먼저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다른 개별주 제가 소개해드린 뭐 신규 상장 종목들 뭐 SPG, RS 오토메이션 이런 걸로 확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당분간 로봇 섹터의 중심의 상승은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발장전 새해 첫 번째 일발장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두 분의 전문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